안녕하세요. 토스의 대피셜 토스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무슨 얘기 들고 가져왔느냐. 자, 요즘 부동산 시장 좀 뜨겁습니다. 토스가 이제 부동산 시장 회복 있을 거다 계속 말씀드렸었죠. 네, 현실화되고 있고 지금 수도권 상승률이 좀 예사롭지 않아요. 지금 매주 발표되는 데이터 보더라도 전세 가격도 오르고 있고 매매 가격도 좀 가파르게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지방은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시장 모습 보여주고 있죠. 자, 이 흐름이 이제 어떻게 갈 거냐 예상을 해보면 일단 강남 초가 시장 움직였고 다음 이제 강남, 잠실, 용산 요 주변 방배도 마찬가지지만 주변 시장들이 움직였습니다. 자, 그 다음 시장은 이제 판교 과천 분당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죠? 판교 과천 분당이 제일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이미 올랐어요. 올랐고 다음 시나리오는 아마 광교 동탄 쪽에 조금 힘이 실리는 시장이 올 것 같고 그래서 광교 동탄 하남미사 정도 움직임이 좀 있다가 지역별로 이제 수원, 용인, 경기 남부 좀 위주로 수지 이쪽으로 해서 좀 경기 남부 쪽으로 불이 계속 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를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왜 오르는 걸까요? 제가 늘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현실화되고 있죠. 일단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계속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시중금리가 굉장히 하방세로 내려왔죠. 내려오다 보니까 담보대출 막 5%, 6% 하다가 2%대까지 내려왔었죠. 최근 이제 오늘 이야기할 DSR하고 핀셋 규제 이야기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금리가 이제 조금 오르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거 왜 그렇게 되는지도 한번 말씀드릴 거고 그 얘기 조금 이따 하고 그래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고 전세 가격 지속적으로 상승이 있죠. 이거는 금리하고도 연관성이 없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이제 공급에 대한 빨간색으로 시뻘겋게 칠해놓은 공급 물량 절벽에 대한 위기감 이런 것들이 전세 가격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내수 경기 어렵다는 얘기 너무너무 많이 해요. 하지만 현재 수출 경기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제 낙수 효과가 분명히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낙수 효과들을 정리를 해보면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려요. 그러면 이제 현재 수출 경기가 회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수 경기 회복은 빠르면 내년 하반기 늦어도 내후년 상반기 정도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감안한다면 어찌 보면 지금 매수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명한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젊은 세대들 중심으로 핵심 지역 중심으로 거래량을 늘려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부동산 시장 변화에 대한 정부의 대책. 자, 정부가 대책을 내놓고 있죠. 공급 사이드에서 뭘 내나요? 재건축 규제를 좀 풀어보겠다. 추가 택지 공급을 하겠다. 자, 이거 뭐예요? 희망 고문입니다. 자, 재건축 규제 완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재건축 규제 완화 다 필요 없어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기부 체납제에 대한 폐지 혹은 대폭적인 완화가 있지 않는 이상은 기존의 구도심 재생 사업 이런 것들 그다음에 재건축 사업 획기적으로 막 물량 늘어나기는 어렵습니다. 조합원들의 어떤 이익을 확보해 주지 않는 이상은 사실 크게 영향성 없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추가 택지 그린벨트 이야기 하는데 조용히 하시고 택지 공급 울며 가자먹기로 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3기 신도시도 굉장히 어려움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추가 택지 쉬운 거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립 서비스가 강하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요 사이드를 조이기 시작하는데 대출 규제 요 부분을 가지고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 한번 대출 규제 이야기 보시자고요. 자, 대출 규제. 정부가 이제 수요 사이드를 건드리기 시작했어요. 수도권 DSR 핀셋 규제라는 이름으로 수도권 쪽에 9월에 예정되어 있던 스트레스 DSR 2단계를 0.75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상향 적용하는 안을 내놨어요. 자, 이랬더니 또 뉴스에서 유튜브에서 많은 언론 매체에서 뭐라고 그래요? 대출금리 이제 막 오를 거다. 답답합니다, 진짜. 자, DSR에서 이 금리가 오르는 부분은 실제로 내가 내는 이자의 부담률이 오르는 게 아니라 뭐예요? 대출 금액을 줄이게 만드는 구조예요. 현재도 LTV, DTI, DSR이 적용이 되어 있죠.
거기서 조금 대출 한도를 조금 더 줄여보겠다. 이렇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과연 현장의 집값 상승률과 대출 금액 3천만 원, 5천만 원 조금 줄인다고 해서 잡을 수 있는 부분이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스트레스 DSR. 금리의 레벨은 이제 내려올 거예요. 뭐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네, 금리의 레벨은 계속 내려올 거고, 그럼 금리의 레벨이 내려오면 DSR을 적용을 했을 때 대출 한도가 늘어나게끔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대출 한도가 늘어날 걸 예상을 하는 거예요. 왜? 금리가 내려갈 거니까. 근데 현재의 대출 수준만 받아라 라는 게 정부의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향후 대출이 한도가 늘어날 건데 그 한도를 늘려주지 않겠다, 이렇게만 인식을 해줘야지 내는 이자를 더 많이 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현재 DSR 기준에서도 집값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현재 대출 한도만 지속적으로 해주게 된다면 이 집값이 오르는 것을 막기는 제가 보기엔 쉽지는 않거든요. 이 또한 부동산이 폭등하거나 혹은 감당 못할 이자를 막 대출 금액을 받아서 금액이 막 오버슈팅, 부동산 가격이 오버슈팅 하는 걸 막는 정도의 취지지, 이것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을 하락시키겠다, 뭐 폭락시키겠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부동산의 오버슈팅하는 것을 잠재적으로 방어한다라고만 인식을 하시는 게 훌륭한 판단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일단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어요. 물론 이게 또 시간이 지나서 2, 3년 뒤에는 고정금리에 대한 대출, 금리가 충분히 내려오고 나서는 고정금리에 대한 대출이 늘어날 거예요. 그죠? 이제 대출 금리 바닥 찍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사람들이 고정금리를 선택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정금리를 선택할 때는 이 스트레스 DSR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금리가 인하하는 구간, 지금부터 이제 인하하기 시작하면 한 1년 반 정도 금리가 인하를 계속 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 연말까지 금리 계속 이제 내려올 건데, 그 내려오는 시기, 그 1년 반에 해당하는 정책이지 그 이후까지 뭐 장기적으로 뭔가 준비하고 있는 대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금리는 이 스트레스 DSR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거 꼭 인지하셔야 됩니다. 자, 고정금리는 데미지가 0%지만 그래도 변동금리로 뭐 급하게 지금 대출 받을 거니까, 뭐 변동금리로 대출 받으실 분 있잖아요. 어차피 금리 내려갈 거니까. 그럼 시뮬레이션 해보게 되면 소득 5천만 원 기준 했을 때 한 3.29억 정도 대출이 나와요. DSR 적용하면. 근데 이게 1단계가 되면 한 얼마 줄어드는 거죠? 900만 원 줄어들고, 2단계 하면 한 3.16 나오고, 그리고 최종 라스트 단계까지 간다 하더라도 한 2천만 원 내외 정도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대출 한도 2천만 원 줄어드는 거 가지고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보진 않고요. 2단계가 적용될 때 우리는 힌트를 찾아야 되는 게 있어요. 뭐죠? 2단계 정도 될 때는 금리가 내려온 상태일 거예요. 담보대출 이자가 내려온 상태일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금리 수준으로 했을 때 3억인 거고, 이게 이제 2단계가 적용되게 되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조금 늘어나거나 한 3.3억 정도 그대로 받을 수 있을 수 있어요. 결국 뭐다? 대출이 막 늘어나는, 한도 금액이 늘어나는 거를 그냥 방해하는 요소 정도지, 이것이 막 대출을 확 옥죄고 막 이자 부담을 늘리고 이런 제도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소득 1억 기준은 현재 금리로는 한 5천만 원 정도 대출이 줄어드는 효과가 날 것 같은데, 이 또한 금리가 내려가면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현재 이제 그럼 영끌이라는 기준선을 이제 쳐보게 되면, 일단 생애 최초들은 이제 LTV가 넉넉히 나오죠. 그래서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한 70%까지 LTV 나오니까, 그리고 규제 지역 같은 경우 50%. 근데 대부분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아마 비규제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나라고 고민하고 있는 상황일 거니까 LTV는 넉넉해요. 다만 이제 소득에 따른 이제 DSR이 있을 거고, 이 부분은 1금융권, 2금융권 40%, 50%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아마도 이렇게 스트레스 DSR에 따라서 2금융권, 뭐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뭐 축협 같은 그런 2금융권에 대한 대출이 좀 올해 하반기 남은 9월, 10월, 11월, 12월에는 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DSR 한도폭을 조금 더 받기 위해서. 그래서 그 정도 시장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공급 사이드 다시 한번 말하지만 현실성 떨어지고, 수요 사이드 뭐 이게 대단히적인 규제는 아니라는 거 판단을 하셔야 된다. 이 두 가지가 뭐 굉장히 뭐 큰 후폭풍을 불러올 것처럼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 이거는 추석이 또 9월 15일 전으로 있는데, 추석이 지나고 부동산 시장 돌아가는 거 보면,
토수님 말이 맞네. 이게 큰 데미지를 일으키거나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수준은 아니겠네 라는 생각을 현실성 있게 또 받아들이는 타임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착시 효과는 있을 수 있어요. 부동산 통계는 이렇게 한 달 정도 텀을 갖고 이렇게 뒤늦게 나오는 이제 데이터다 보니까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슈가 9월 달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통계로. 하지만 그 통계를 믿고 10월, 11월에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마 9월 추석 지나면 부동산 시장은 다시 화랑을 찾을 거예요. 파월이 또 금리를 내리고 한국은행 총리도 금리를 내리게 되면서 쏠림 현상이 조금 더 짙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9월 데이터는 10월에 나오니까 또 10월에 또 부동산이 오른다는 얘기 나오겠죠. 그럼 우리가 9월 달에 받아볼 데이터 미리 말씀드리면 8월 달에 현황이 이제 9월 달에 나올 거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아마 8월 초에 주식 쇼크가 한 번 있었죠. NK 트레이드 청산에 따른 위기감 때문에 일단 예방주사 한 방 맞았는데 8월 초 주식 쇼크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휴가철이었잖아요. 젊은 애들 뭐 동해안 양양 가서 놀고 뭐 속초 가서 놀고 뭐 해외 또 22만 명 막 나갔다면서요 한 주에. 그래서 해외여행들 가고 했으니까 휴가철에 부동산 관심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부동산들이 또 여름과 가는 지정 휴무일 많았기 때문에 8월 달에는 아마 거래량이 다른 때 대비해서 한 20-30% 줄일 수 있어요. 아니 부동산이 문을 열어야 뭐 계약서도 쓰고 집도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8월 달에는 이 부동산 지정 휴무일 때문이라도 한 20-30% 거래량이 줄었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공급 대책, 요거 타이밍에 맞춰서 뭐 공급 대책, 대출 규제 이런 거 얘기했으니까 뭐 정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매수를 조금 미루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주택 가격이 조금 안정화되거나 뭐 조정받는 모습 볼 수 있어요. 그게 이제 9월달에 데이터를 보일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제 하반기 되면 더 떨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반기 갈수록 금리는 내려가고 경기가 골디락스로 갈 경우에는 좀 현금 화폐가치 하락에 대한 해치로 주택에 대한 매수가 붙을 수 있다는 거 절대 까먹지 마시라고 오늘 영상 찍었습니다. 자, 대책 나오고 부동산 시장 조여야 된다는 얘기 나오면 막 부동산 떨어진다고 호드값도 떨어요. 자, 그런 거에 또 이렇게 흔들리고 그러지 마시고 그래 뭐 하반기로 갈수록 또 내년 초로 갈수록 시장은 좀 강세로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고 9월달 데이터 나와도 이건 일시적으로 나오는 데이터구나 이렇게 참고하시고 시장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찍어봤습니다. 자, 30, 40대 수요 중심 똘똘한 내 집 한 채 실솔 실거 중심의 내 집 마련 그리고 상급채 갈아타기 이 이슈는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된다는 똘스의 결론 남겨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전체적인 환율, 금리, 경기의 방향성 뭐 이런 거 가지고 짧은 영상 또 준비했으니까 그 영상으로 컴백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래오래 우리 함께해요.